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년 8월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동탄역 포레너스. 자, 보시면은 동탄역 포레너스가 원래 동탄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든 뭐 용인 뭐 이 근처에 직장이 있지 않은 이상은요, 동탄역에 가서 SRT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수요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서로 가잖아요. 수서로. 네, 금방 가겠죠. 엄청 금방 갑니다. 수서역이 이 근처죠. 네, 이 근처 여기 있죠. 네, 금방 가지만은, 아시다시피 그거는 뭐 마을버스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동탄 내에서도 좀 꺼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 거리가 이렇게 해서 2.46km입니다. 네, 도보가 37분 걸리고 자전거 10분 정도 걸리는데, 생각보다 뭐 직선거리 2.46km면은 뭐 400m 운동장을 6바퀴 돌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400m 운동장 한 바퀴 뛰잖아요, 여러분.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얼마 걸릴까요? 네, 빨리 뛰어요, 여러분. 어른 요새 30대 중반 뛰잖아요. 네, 1분 30초 넘게 걸립니다. 2분 걸려요. 네, 2분. 그러면은 6바퀴면 12분입니다. 12분 동안 또는 15분 정도 뛰어가지고 가잖아요. 죽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게 부영 브랜드가 좀 더 저렴이 한데 브랜드 때문에도 가격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동탄에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약하잖아요. 동탄에서 가장 브랜드 있는 게 뭐예요? 만약에 동탄에서 우리가 평당가를 따지잖아요. 보시면은, 자, 하나 꿈의 그린이 그냥 이거 현재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보자고요. 하나 꿈의 그린이 2,800이에요. 자, 롯데캐슬 2,100. 네, 프로지오 1,800입니다. 안 그래요? 예. 자, KCC 1,400이에요. 물론 자이가 2,500, 2,000인데 여러분, 브랜드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다 새 아파트에다가 결국 이런 지역은요, 어떻게 해서 동탄역과 가까우면 되는지, 그게 관건이겠죠. 네, 관건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명리님 반갑습니다. 네, 카카님 야근하고 집 가는 길 간만에 들어오네.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아무튼 나르시님의 질문 이렇게 답을 해드렸고요. 다른 분 혹시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자,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도 동탄은 왜 떨어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단언컨대 이제 동탄 위에 상급지 어딥니까? 광교. 네, 광교 호수공원 상당히 멋지죠. 네, 가면 죽입니다. 자, 자연의 힐스테이트가 어떻습니까? 네, 아직 11억 5천까지 이렇게 찍었었는데요. 한때는 10억 7천, 16억 찍었었나요? 이게 16억 네, 찍었죠. 네, 16억을 찍고요. 16억을 찍고 지금 얼마 빠졌습니까? 거의 지금 4억 5천 정도 빠졌어요. 4억 5천 정도. 지금 광교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광교가 반등을 못 치는데, 과연? 생각해보세요. 동탄이 반등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적인 금액대도 많이 빠져야지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광교라는 동탄보다 상급지가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동탄2가 네, 오를 수가 있을까요? 지하철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SRT만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트레이더스님 운정 아이파크의 미래 많이 어두워 보이시나요? 걱정입니다. 자, 운정 아이파크 괜찮죠? 네, 괜찮은데 일단 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고, 그리고 24년도에 파주의 입주 물량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려면요, 결국 실거주자만이 네,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좀 고통을 좀 감내하셔야겠죠. 트레이더스님께서는 운정 아이파크 실제 거주하시나요? 지금? 자, 요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한울마을 일단 이제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이거 말씀하시죠. 거주 중이시면요, 본인이 뭐 어떤 가격대에 뭐 샀는지 뭐 중요하겠지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GTX가 가장 먼저 뚫리는 게 파주 운정 이 기점이 네, A 노선이니까요. 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트레이더스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GTX 공사하는 소리가 좀 들리나요? 네, 들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현님께서 다른 지역들도 대구 수도로 떨어질까요? 아니요. 네, 그게 전세가 폭락하는 게 있고 전세가가 폭락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전세가가 버틸수록 그 지역은 또 매매가가 지지부진하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려 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가 일단 입주 물량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구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서대구,
뭐 KTX, 뭐 영무회담 이런 거 보시면요. 네. 전세가를 한번 보세요. 네. 일단 내년 3월에 입주인데 4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네. 전세가, 네. 자, 33평. 1억 6천이잖아요. 여러분. 전세가가 1억 6천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자, 2018년, 2017년도 이때 광역시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면 전세가가 뭐 1억 5천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34평인 신축 아파트가 광역시인데, 네. 전세가가 1억 6천입니다. 네. 선순위 대출 60% 있음. 아, 남긴다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남기면 안 들어가요. 네. 대출 없어야지 나갑니다. 자, 보세요. 대출 없음, 에어컨 포, 네, 시야 막힘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전세가 1억 6천인데, 과연? 선순위 대출 60%, 이게 남겨둔다 해가지고, 과연? 전세 세입자가 들어갈까요? 불가능하죠. 네,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워낙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몰러님께서 경남 사천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자, 우주 항공청 생긴다고 확정되면서 철도도 생긴다고 하는데, 자, 몰러님, 본인께서 저한테 사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본인은 왜 사천이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 몰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천은 어떨까요? 근데 우주 항공청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도도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안 생겼죠. 자, 우주 항공청이 생기면은 사천 집값 올라갈까요? 상관없어요. 사천에 수요가 몰려야지 집값이 올라가고, 설령 수요가 몰린다 하더라도 저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천의 집값 조금씩 올라가는 거에 관심 없어요. 왜? 광역시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천부동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5대 광역시 그리고 광역시급 이상의 도시들, 여기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동준님 반갑습니다. 네. 울산, 옥동, 경남, 안원습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입주를 하잖아요. 이게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는데 우리가 보시면은 자, 울산에 옥동, 경남, 안원습이 여기가 이제 분양을 한다는 거죠. 네, 보시면은 특별공고 12월 19일 월 1순위 12월 20일 화 이렇게 해서 위치가 어디냐 보시면은, 자,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에요. 울산의 상급지가 여기 보시면은 문수로 아이파크 이렇게 있잖아요. 자, 옥동 경남 아너스빌의 여기입니다. 결국 옥서초등학교 이렇게 가까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가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뭐 그냥 빌라,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렇게 단지가 있고, 위에는 지방검찰청 있습니다. 여기가 뭐 주상복합 같은 형식으로 되겠죠. 네,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밑에 상가가 있잖아요. 주상복합처럼 보입니다. 네, 주상복합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이렇게 이 세대수가 어떻게 되죠? 자, 사업개요를 보시면은, 네, 잠깐만요. 네, 사업개요 잠깐 볼게요. 320세대잖아요. 320세대. 네,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요. 뭐 입지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지가 관건인데, 아마 분양가가 만만치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분양 모집공고 나왔나요? 나왔죠? 자, 보시면은 이게 모집공고 축약을 잠깐 보면요. 자, 분양가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자, 분양 금액이 8억대네요. 8억대. 네, 8억대. 자, 보세요. 98제곱미터 주택은 98 타입이에요. 네, 98 타입이 보시면은 98 타입과 100 타입 이렇게 있죠. 이게 주상복합 같은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주상복합이 마찬가지죠, 이게.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공용 면적 크죠? 네, 주거 전용 면적도 있고 공용도 큰데, 이거 보면은 아마 거의 뭐 아파트랑 마찬가지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양가가 너무 셉니다. 네, 너무 세요. 8억 4천부터 해가지고 8억 9천. 와, 저 100이 8억 5천부터 8억 7천. 그러면 이게 중도금이 아마 중도금 무이자는 말은 없죠.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요, 미분양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미분양될 확률이 매우 높고, 왜냐하면 이게 9억이잖아요. 9억. 사람들이 청약을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다? 현재 기존에 있는 대장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한 아파트보다 비쌀 경우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문수로 2차 아이파크가 금액대가 어때요? 8억 4천까지 떨어졌죠. 네, 신축이 뭐 예를 들어서 320세대가 뭐 주상복합 같은 그런 게 8억 4천. 네, 8억 4천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분양가가 거의 9억 넘는데, 과연 현 시기에서
총 취득가가 9억이 넘는 아파트에 울산에서 그것도 청약 경쟁이 심할 것인가 라는 게 의문이에요. 네. 자, 우리가 아는 최근에 울산에 분양한 아파트가요, 분양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네. 그게 뭐다? 매수 심리가 위축된 거예요. 이게 아마 지금 규제에서 다 풀렸다 하더라도요, 저는 쉽지가 않다고 봐요. 네. 만약에 이게 또 분양 실패가 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울산 경기에 한 번 더 침체, 그리고 내년도 울산의 만 세대가 이제 입주를 하는데 그것과 같이 더불어 가지고 큰 하락까지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내년 입주장 때 울산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더라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출이 하나도 없으면요, 이자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출 받아가지고, 주담대 받아가지고 새로 한 채를 하나 더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 같은 경우는 울산에도 매수는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내년에 더 크게 하락한 먼떨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그 지역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울산보다는 인구수가 한 2.4배 정도 더 많은 대구가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주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아마 분양이 거의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피해타님 반갑습니다. 네. 몰러님께서 경남 사천 민간인데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우주항공청하고 부동산 상관없습니다. 네. 자, 블루씨님께서 성남 금광로 금빛 그랑 매종이 제곱미터 매물이 왜 없는 건가요? 1월 30일이 잔금 납부 마감일이라 합니다. 네. 제곱미터 매물은 뭐예요? 네. 34평 매물이 왜 없냐고요? 34평 매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11월 달에 입주하는, 이미 입주 시작됐죠.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에, 지금 84타입? 요거 매물이 없다고요? 전세 매물은 있는데, 매매도 있잖아요. 매매 8억 5천 있는데요? 뭐가 없어요? 네. 자, 서지민님, 영끌 아니지만 전세 떨어지고 있어서 어찌해야 할지 나가지도 않는 거 던질 수도 없고 환장해요.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어디 들어가요? 던질 수 없다. 자, 서지민님,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럴수록 현금을 짜내고요. 네, 현금을 짜내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진짜 악착같이 현금을 모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실탄을 모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역대급 기회가 올 것을 제가 미리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대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여기 떨어집니다, 이만큼 떨어집니다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만큼 결국은 절대적인 금액대가 저렴해지잖아요. 네. 자, 대구가 생각해보세요. 범어동의 두산이부, 부산보다 비쌌습니다. 네. 부산보다 비쌌어요. 네. 근데 대구가 떨어지니까, 대구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먼저 떨어지잖아요. 부산이 또 치고 올라갔었죠. 부산의 가격대가 대구를 넘깁니다. 네. 근데 대구가 울산보다 비싸졌고 그렇긴 하지만은 결국 지금 대구가 울산보다 싸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금액대가 떨어진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저렴하다 라고 하면은 전국의 투자금들이 몰려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겁니다. 네. 블루씨님께서 원하는 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단지인데도 5,300세대라 했잖아요. 네? 제가 잘못했나요? 자, 원하는 동이 없다는 건 저한테 이야기 하셨어요? 네. 자, 뿌니님께서 울산 자이를 살지 센트리지 살지 고민되는데 차라리 울산 사느니 대구를 사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고 불이는 헷갈리네요. 실거주 한다면요? 네, 실거주용이라면 울산의 신축 아파트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미지원님께서 행신동 무엄마을 6단지 어떤지요? 제가 모셔온 분입니다. 그래요? 못 봤네요. 김혜란님이 이제 모셔온 분이라는 거죠? 네. 자, 행신동, 그 다음에 무엄마을 6단지. 자, 행신동에 있는 무엄마을 6단지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행신동이 어딨냐라고 하면은 우리 일산의 덕양구 쪽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행신역 이쪽이에요.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게 일산 서구에 있는 뭐 주염역과 마두역 쪽 일대인데 이번 개서는 자 무원 두산 6단지 몇 단지랬죠? 6단지 이거죠. 네, 요거 어떨까? 네, 궁금하십니다. 자, 22년 3월부터 지금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자, 일산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 네,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 재건축에 대한 이슈에 편입이 되는 곳이 있을 거고요. 편입이 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무원마을 6단지 두산이 과연 재건축 편입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가장 애매한 아파트가요. 27평, 31평으로 구성된 아파트예요. 용적률이 209%가 넘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자,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무원마을 6단지 두산, 행신동. 네. 자, 행신역 앞에 있는 무원마을 6단지 두산에, 자, 이거 보시면은, 대지 지분 나옵니다. 대지 지분은, 네, 세례당 대지 면적은 13.1평이에요. 세례당 평균 대지 면적이 13.1평이라서 괜찮은데, 이게 첫 번째 충족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요, 뭡니까?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어려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으로서의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건축으로서의 메리트가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자, 일산으로 가봅시다. 일산에, 자, 마두역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강촌마을 동화, 요거 볼까요? 용적률이 177%잖아요. 11월 달에 7억 천도 거래가 되었어요. 11월인데, 네, 한 달 전에. 네, 7억 천도 거래되었습니다. 이게 왜 가격대가 잘 안 빠진 줄 아세요? 뭐, 가격대가 빠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재건축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자, 용적률이 177%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옆에 있는 뭐 삼성이든 뭐 우방이든 같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입주 물량을 네,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분양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자, 어쨌든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요, 용적률이 일단 제 생각은요, 185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 정도가 되어야지, 사람들한테 호객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좀, 지금 우리 미주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모셔오신 분인데 제가 좀 냉정하게 이야기 들어 죄송하지만은 재건축 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가격 방어하기가 뭐 전반적으로 가격 빠지면 같이 동참을 좀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거기 실거주 하시면요, 한 채 더 그냥 매수를 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나. 어디요? 많이 떨어지고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고. 우리 미주원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네, 그리고 한진호님께서 대구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는지요? 와, 이거 진짜 심오한 질문입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자, 기존에 있던 일단 저는요, 어디까지 떨어질까? 여기 대해서 답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23년 8월 이후에, 네, 8월 이후에 매수하면 되고요. 23년 1월 이후라 하더라도 신축 입주장 때는요, 잡아됩니다. 네, 잡아돼요. 자, 그리고 준신축, 구축, 그거는 내년 8월 이후에 상황 보고 매수를 하면 돼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지금 4억대 아파트가요, 더 떨어져서 3억 5천까지 갑니다. 네, 그걸 기다리셔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제 말 듣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늘 제목처럼 8월까지 어떤 아파트도 매수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태용님께서 전국적으로 용적률이 200% 넘는 수많은 구축들의 향후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기다려야겠죠? 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그 구축이 용적률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요, 아마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 쉽게 바꿔줄 수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향후 운명이라고 하면은 일단 일반 분양가가 엄청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지게끔 바뀌거나, 또는 집값이 대폭락해가지고
현재 갖고 있던 분들이 싹 다 물갈이해서 최저가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뭐 분양가가 조금 더 상승하더라도 뭐 괜찮겠죠. 네, 아무튼 사업 진행은 좀 어렵다. 여러 가지 좀 불가능한 요소들이 맞물리지 않는 이상 용적률 200% 넘는 것은요, 리모델링을 가지 않는 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24년도 초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간 오늘 방송 제가 40분 정도 했는데요. 월요일 방송이라서 좀 피곤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2월 19일 월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멤버십 홍보 좀 할게요.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많은 가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최우선적으로 항상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우선적으로 거론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산의 성장은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커피 한 잔 값에 지불하셔가지고 본인의 수억의 자산을 또 방어하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좀 재방송도 더 오래 하고 여러분들도 자산을 방어하고 우리 자산을 증식시키기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내년에 대구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땡땡 지역이죠. 들어가기 위해서 카카오 스터디 톡방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골드 멤버십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이